논산 출신 전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틀째 본회의 일정으로 수고들 많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물복지 대책과 도청 이전 사업, 그리고 천안지역 고교 평균화 추진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먹는 물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질의를 하기 앞서 먼저 그 실상을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보급률에서는 전국은 한 2%만 추가 설치하면 되고, 충남은 10%만 추가 설치하면은 거의 100% 되겠다 이런데, 제 고향 논산은 불행하게도 25%를 추가 설치해야 충족이 된다 할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 하수도 보급률 면에서도 전국은 한 9%만 더 공사를 진행하면은 충족이 될 것이다. 충남은 한 30% 수준을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 이 분야에서 논산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추가로 이제 공사를 해야 충족이 될 정도로 최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급률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상하수도를 직접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관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주민 숫자 가지고 보급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 5%나 10% 정도는 허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런 저조한 보급률을 언제까지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묻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 의사당 계신 분들이나 생방송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상수도물도 믿지 못해서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작 물복지가 필요한 개별 관정이나 우물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심하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냐 그랬더니 38,0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공업용 관정 147개를 빼놓고는 전부 농업용 아니면 생활용이에요. 그 생활용 17,000개나 되는데 이 중에 과연 몇 개소가 음용수냐, 식수로 이용하느냐, 그게 현황이 없어요. 그리고 33년마다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시군도 있겠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가 식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전혀 이런 통계도 없어요. 그야말로 사각지역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도나 시군은 오로지 상하수도 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인 사례가 수질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개별 관정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걸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수질 검사를 괜히 바꾸자 하면은 수질 검사 기관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언제 검사를 받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물을 채수하는 채수병을 사가지고 시군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수질 검사 받으려니까 와서 좀 입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채수해서 논산 같으면 이제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금산이나 공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물병을 들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13만 8천 원 정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있으면은 당신 수질은 이런 이유로 부적합합니다. 아니면 이 수치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왔다고 한들 개별 관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대한 인식도 희박하고, 그래서 독려도 안 하고 결과를 집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농혁신의 농산 어촌 살만나게 하는 것도 삼농혁신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행히 올해 7, 8월에 환경부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안심 지하수 지원 사업. 환경부가 이런 기특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전국에 228개 기초단체에서 17개를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논산, 부여, 당진, 예산 이 4개만 했어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을 한 거죠.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 중에 9개 읍면 2,614가구를 이렇게 채수를 해가지고 1차 시약검사를 마을회관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 가까운 1,215가구가 부족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물 다시 떠와라 이 집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험소로 가서 정식으로 20개 항목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37% 975가구가 부족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이 특별히 수질이 나쁘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러기 전에는 우리 충남의 물복지 혜택의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30~40%가 부적합 물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 놀랍게도 여기서 불소다 뭐 이런 성분도 있어요. 불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발암물질이죠. 근데 그걸 통보받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최소한 시군에서 똑같이 통보를 받았으니까 환경부로부터 그건 조치가 따라야 될 텐데, 향후 환경부에서 생수를 보급한다거나 정수기를 보급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검토 사항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을 해줘도 그 뒤치다거리를 못하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 이런 실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4개의 기초단체를 했는데 환경부가 이제 다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또 일부 또 누락된 가구수도 있으니까 충남도에서도 환경부하고 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건강한 물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방치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농업용수입니다. 기름진 옥토에 이제 청결한 농업용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재고장 이제 양촌 같으면 이제 딸기, 양반상추, 머위, 곰치 이런 것을 쌀농사보다 더 많이 져요. 근데 그거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하우스 물을 이렇게 지하수를 받아놔도, 달아에 받아놔도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일만 지나면 파릇파릇 이끼가 생긴다. 녹조가 낀다는. 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게 이제 주민들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갈수기에 과거에 우리 생활에서는 깨끗했는데 지금의 생활하수, 그러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거, 세탁기에서 나오는 이거 이제 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수기에 지하로 침투되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이제 썩고 부패돼가지고 그런 이제 이끼가 씻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가 제기를 하고, 그럼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보니까 상하수도 사업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사님.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정확하게 좀 다시 이제 변경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태워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제 예산도 신청하고 환경부에서 인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도에서도 물론 인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이제 65억을 들여서 5개 부락 787명을 대상으로 한 하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빨래 5, 6년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민선 6기에도 끝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상하수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정화되려면은 거의 반영구적인데 상하수도 문제 못지않게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사님 또 재미난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는 간척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또 금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에는 밀물썰물이 뭐 하다못해 공주까지도 나룻배가 들어들었으니까 이 논산 강경 이쪽은 전부 밀물썰물이 영향권에 있다가 제방을 말아서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설 재배를 하는 농가에 있습니다. 땅에다 재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설 재배라는 게 뭐냐면 딸기나 토마토가 말하자면 침대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침대에서 생활하려면 아이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 이제 지하수 뿜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지하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척지나 옛날 밀물썰물이 있던 지역에 지하수를 관정을 박아서 물을 뽑아서 주면은 이게 반 소금물 반 철분이 있어가지고 농작물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논산시에는 16농가만 3, 4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시험사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삼농혁신의 중요한 한 가지다. 그래서 모든 농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영향권을 우리 농업기술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손을 잡고 실태를 우리 농정국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시설 농가에 대한 정화, 정수 사업 필수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삼농혁신으로 어떤 큰 뭔 변화나 혁명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고 현장감 있는 삼농혁신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 지사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사업은 사실 한 5천억 가까운 돈이 4,800억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향후 한 2년 정도 더 들면 한 5천억 정도 들죠? 5천억 좀 넘습니다. 국도비가 한 48%가량. 국비가 나머지가 도비가 52%. 이렇게 많은 도비가 들다 보니까 5천억 가까운 돈에 50%, 2,500억이 거기에 이제 도청 이전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지방에 가면 아이고 그 지방비 매칭 사업에서 도비가 10%도 안 되고 그런 거 귀찮다. 시군도 어렵다. 이런 소리도 듣고 차라리 그런 사람 가주지 말라고 우리 도의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그런 많은 엄청난 돈을 들으면서도 지방 재정 부채가 크게 안 늘었더라고요. 한 4년간 한 30억 정도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부채는 안 늘면서 2,500억의 도청 이전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도 재정이 엄청 어렵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의 업무가 밀접히 연관된 기관 및 단체 시군 한 개만 왔죠? 시군 한 개. 그리고 한 70억이 아직 안 왔죠.
그게 이제 대전이나 이런 데 지금 잔류하고 있는데, 저 언제까지 저기다 놔두고 있을 것인지, 내포는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재정인 매년 늘어나서 이제 2%, 3%로 늘어나지만은 최소한 거기서 대전에서 일리 오려고 망설이거나 눈치만 보는 그런 기관들은 향후 2년, 3년 후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예산과 관련된 출연, 교부, 협력사 뭐 이런 것을 좀 더 이상 증액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페널티를 줘야지. 거기서 대전에서 우리 충남도하고 손잡고 뭐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버티고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100여 개 도유관 기관들, 그리고 이제 도유관 기관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앙정부의 특별청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중앙정부 소속의 기관들 이렇게 나눠보면 도에 유관되어 있는 100여 개의 그 기관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에서도 도청이 이주해 있는 이 내포로 올 것을 좀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그 단체장님들께 도의 분명한 입장을 좀 확고하게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함께 집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페널티를 주고 압박을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청은 일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오히려 세종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 재정도 어렵다고 그런다는데 그거 뭐 얼마가 호가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항구적으로는 우리 충남이 서울만의 이런 도심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산림환경연구소를 거기다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칠갑산이든 대둔산이든 덕산이든 도립공원에다가 그거 처분하고 한 2천억 정도의 새로운 그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을 일으켜서 충남도의 어떤 경제 진작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일정 여분이 있으면 도 재정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충남의 각종 시설들을 종합 점검해서 서북부의 어떤 도시, 도시화되고 공업화된 지역, 또 저쪽 남부 지역의 농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도 산하기관의 어떤 균형 배치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분야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재정도 전량하고 기능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재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장기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이제 농정국장께서 지사님께 새로운 시각에서 그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환경 녹지국장 이렇게 해서 하여튼 수질 문제는 현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임무 기능 인원 좀 제대로 챙겨가지고 챙겨야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업용수와 관련되어지는 그 2011년도에 제가 이제 4대강 사업으로 2010년도에 민선호기에 출발할 때 이 물 문제가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물에 대한 대책을 그때 한번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제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표수에 대해서 지표수를 가둬서 쓰는 방법에만 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그 지표수가 지하수로 구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은 지하수 폐공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이 한 폐공 하나당 관리하는데 대략
관리 비용 한 150만 원가량의 폐공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톤과 150톤이라는 이 농업용수와 이 대관정과 소관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따라서 신고와 허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관정들은 대부분 지표수가,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들어가는 오염의 주 루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정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는 이 방치된 폐공 정리 사업을 시군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서 그동안 계속 꾸준히 폐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 폐공 하나당 관리 비용과 폐공 처리 비용이 약 15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형편은 너무 부족해서 속도가 빨리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농업용수가 관련되어 있는 현재 수백 개의 우리 저수지 농업용수들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함께 저수지에 유입되어 있는 유입에 인공초나 자연 정화 시설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공사 측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이 자연 정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수지 관리와 공사가 관리하는 대규모적인 농업용수 저수지 시설에 대한 용수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사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약 한 10만 공 좀 넘는 그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간척지나 쪽에서는 염분 문제라든지 오염수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정수기를 통한 농업용수 정수 사업들을 시군과 함께.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그건 말씀드리려고 딱 안 드렸는데, 현재 이제 농업용수를 정수하는 시스템이 과거에는 한 200~300만 원 했는데 그게 필터 교환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50~60만 원 비용이 필터 교환료가 들어가죠. 생기고 수명이 짧았는데, 네. 지금은 전기 분해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유지에 따른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있고 설치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과거에도 이제 국비에다가 이제 자담이 50%까지 됩니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소요를 판단하고 예산 가능성을 판단한다면은 충분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요 토마토에 대해서는만 이 고설 재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 수질 기준이 있지, 딸기나 이런 건 아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원도 나름대로 이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지적을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좀 답을 하라고 하셔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생략했는데,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거의 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법안 심사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데,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도청이나 건물부지 이렇게 감정해서 매각하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리는 좀 모질하지만은 명분상으로는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이제 도청 이전 사업을 한다 하는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좀 확보했다. 그래서 물론 5~6천억짜리를 보장하는 그런 개정안도 재정상 도저히 통과가 안 됐지만은, 저는 비록 900억의 실리를 주어지는 개정안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서 성취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조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교육감님, 발언 대로 나오시죠. 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데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였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 오늘 이제 천안 지역 이제 고교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말씀 올리러 섰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장 전형, 개발학교의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전형으로 이제 옮아가는 거죠. 고교 평준화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안 지역의 12개 학교 5,170명을 교육감이 선발해서 이렇게 이제 각 학교별로 나눠주는 것이 그런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교 평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고교 평준화의 어떤 필요 조건은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미 65%를 넘어서 73.8%다. 또 이걸 하면은 고교 서해라 폐단이 사라지고 학교가 모든 학교 평등해진다. 인구 50만 도시에서는 천안만 안 한다. 내신 위주의 대학 입시에서는 평준화가 좋은 대학 가기에 유리하고 사교육부도 줄었다. 이만이 좋은 제도가 있어요. 필요 조건은 다 이게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 돼 있느냐? 저는 이걸 따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평준화시키는 교육이 좋다면은 문교부 장관이 전국 4년대 대학이 서울대서부터 연고대니 포항공대니 뭐 이런데 천안에 무슨 한기대, 단국대, 상명대, 선문대, 백석대 막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전국의 대학 갈 인원들 다 숫자를 세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전형을 통합해서 하고 서울대서부터 천안의 대학까지 놔주면 어떻겠느냐. 교육감님,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혹자는 그거 기특한 방법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 입시 지옥에다 사교육비에다가 뭐 보통이 심각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전두환 시대의 그 과외 없애는 것 이상으로 획기적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하다가 이 국가의 인재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대학은 아무래도 부정적이죠? 대학까지 이거 확산하는 건 부정적이죠? 외국들은 그렇게 좀 하고 있죠. 뭐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학 평준화에 해당되는 것을 실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자사고나 무슨 특목고처럼 거기도 파리 1대학, 2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리 3세 대학이 과거에 명문대학이었던 서울분노대학의 전신입니다만은 우리처럼 자사고를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닌 다음 것으로 시간 관계상 네네. 교육감님 공교육 황폐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황폐화가 아닙니다 그거 이러는데, 어떻거나 뭐 사회적으로는 황폐화라고 하고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비정상화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교실을 이렇게 풍속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선생님이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강의를 하면 20%는 도저히 선생님 강의가 어렵고 재미없고 따분해서 이제 잡니다. 주무셔야 하죠. 그 다음에 20% 우리 학생들 다 같죠. 20%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가 너무 쉬워서 주로 해요. 쉬워서. 이거 저녁에 가서 학원에서 배워야지. 도저히 선생 강의 들을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절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무슨 교육 열정이 있겠어요. 참 암울하고 암담하죠. 더구나 학생 인권이 교권보다도 센 세상인데 선생님이 무슨 탓을 하겠어요. 다른 애들 회방 넣지 말고 그냥 조용히 죽으세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평준화로 이어지면 이것이 고등학교로 이어져서 더 심화되면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걸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 저는 충분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 해소 대책 이런 걸 해소해 가야지.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심화됐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같은 무슨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2학년 수업 시간에 수학이면은 등급별 교육을 완전히 뿌리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교육감님. 5,170명 중에는 30% 상위에 해당하는 한 1,500 내지 2,000명이 다니던 학교가 있어요. 복자여고라든지 천안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좀 성적이 좀 나쁜 한 20, 30%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이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거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번에 쎄려 놓고서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육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평균화 로드맵을 보니까 교육 시설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 배정 방안을 학생 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세 번째로 배정 포탈을 만들겠다. 물론 거기에 교수 기법, 교육 혁신 이런 내용도 한둘 있어요. 근데 이런 수준의 로드맵을 가지고는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솔직해지고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좀 솔직해지고 그 솔직해진 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대안을 수립해야지.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교육감님이나 저나 1960년, 70년대에 이제 학창 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2014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에 중학교 2학년 15살 먹은 애들이 2040년, 50년대에는 이렇게 성인이 됐을 텐데 2040년, 50년대 세상을 누가 알아요? 누가 그 세계를 아느냐 이거. 거기에 아울러서 19대 0, 뭐 스포츠 게임인 것 같아요? 교육감님 19대 0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말을 하면은 일본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게 19명.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10조 달러 대 1조 3천억 달러. 그 중국과 한국의 GRDP 현주소. 이런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2040년, 50년대에 살아갈 국가의 동양지제를 키우는 일을 천안의 학생들의 문제가 천안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어리디 어린 저 학생들이 살아갈 2040년대 오늘날보다 더 글로벌화되고 한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 얘들을 키워야 양성해야 제대로 된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 조건이 과연 뭐냐? 그 충분 조건 설정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시고. 네,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의 필요 조건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듣습니다. 충분 조건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제가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1892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192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892년도에 세웠는데 재벌이 세웠는데 아무리 돈을 투여해도 명문대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929년 경제공황 시절에 동서양의 고전 인문학 독서를 100권을 해야만 졸업시킨다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10년 뒤에
이제 노벨상 반열에 오르는 시간 문제들이 관계상 나와서 예, 72명을 예, 배출했습니다. 교육감님 2000년까지. 뜻은 알겠는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교육은 사지선다식 교육이다. 맞습니다. 이게 큰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의 양을 강요해서 집어넣어야 돼. 이 작은 머리에. 얼마나 애들이 고통스러워. 그래 앞으로의 천안교육이나 우리 충남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시대에 100년씩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스스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소양과 힘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서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식의 양은 줄더라도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교장 공무제를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이 A학교 교감인데 몇 년 있으면 여기 교장 선생하시고 뭐 여기 교장하실 분 여기다 데리고 이런 것은 공무제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평준화를 연구에 동참한 무슨 대학 교수가 됐든 사계의 전문가가 됐든 공무제를 했으면 열어놓고서는 공무제를 해야지 닫아놓은 공무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육 현장의 혁신을 불어넣으려면 그 내내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뭐 30년 교단에 있던 분들 옮겨놔봐야 공무제는 멸장. 의원님 말씀에 핵심 공감을 합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빈 자리의 15%에 15%입니다. 100자리가 비어야 한 명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희는 한 20, 30자리가 비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른바 개방형 교장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교부로 교육부로 조정권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 아산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충남의 부자 동네인데 자꾸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한다니까 저같이 가난한 논산 사람들은 이거 예산이 다 그 평균화 핑계대고 천안 아산 부자 동네로 다 가지 않느냐. 우리 동네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설 투자에 편중해가지고 다른 가난한 시군에 논아줄 예산 다 거기다 쏟아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환경과 시설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우리 많은 도의원분들은 그런 우려, 필요 조건은 충분히 됐는데 과연 그것을 충분 조건이 조성이 됐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고 교육 비법도 훨씬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과거에 선발제로 다시 돌아왔던 그 전체를 밟을 정도로 좀 왜곡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르침 중심의 수업에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바꿔가는 가칭 행복공감 더하기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단순 지식의 총량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키우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늘 상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은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미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